안녕하세요. 창사빠냄입니다. 오늘은 클렌체에 대한 시간입니다. 제 영상이 실제로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지는데 혹시나 부분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차를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처음 순서에 클렌체를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클렌체 블렌드의 현황, 어떤 채널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가야 되고 어떤 공급 라인이나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클렌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일종의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창호의 카탈로그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사실은 창호라는 아이템이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이지 않으면은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투어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클렌체에 대한 구매 전략의 핵심 모델이 M500이라는 모델인데, M5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주제들에 바로 이렇게 가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슬기로운 클렌체 쇼핑 꿀팁이라고 돼 있죠. 결국에 창사바람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클렌체가 런칭한 지 2, 3년이 되는데 사실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시공에서 사후 관리까지를 해본 사람이 다섯 손가락을 다 못 채울 겁니다. 저는 열심히 상담도 하고 몇 가지 현장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치에서 나온 근거를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물에 대한 경험도 꼭 필요한데, 저희 공장에서 클렌체를 직접 제작을 하는 준비도 하고 그런 일련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모델별 특징을 고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클렌체라는 브랜드를 퉁 쳐서 볼 게 아니라 클렌체라는 브랜드를 고객한테 갖고 갔을 때 저 나름의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냥 클렌체가 아니라 클렌체 안에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어떤 제품이 정말 쓸만하고 좋아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제안하는 구매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모델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모델들 중에 M500 모델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M500이라는 애를 클렌체의 핵심 모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어느 한 세대를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다 클렌체로 하면 물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산의 여유가 아주 풍부하다 그러면은 클렌체로 전체를 해도 되지만, 금액적인 예를 들자면 50평 되는 아파트를 일반 시스템 창호로 할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선 정도면 예산을 잡으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클렌체로 전부 다 한다. 그렇다 그러면 두 배는 봐야 되거든요. 최소 5천, 경우에 따라서 6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고급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50평이면 총 공사비가 3억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창호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자재잖아요. 그거를 5천, 6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공간, 애정을 갖는 공간, 정말 여긴 좋은 창문이 들어갔으면 하는 공간을 한 개 또는 두 개, 세 개 정도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보통 거실들을 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좋은 창문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애기방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거실창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2,500만 원 예산이 그 거실창이 일반 시스템 창이 아니라 클렌체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금액이 넉넉 잡아서 한 500만 원이다. 원래 500만 원짜리 창문인데 1,000만 원짜리 거실창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총액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리즈너블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원래부터 KCC보다 약간 고가 전략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LX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이건이라든지 그쪽에서 일반적인 시스템 창호 라인업을 쓰면 나오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클렌체랑 KCC 창호를 섞어 놓으면 그 한 세대 안에서의 그 통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 거실창 자체를 일반 시스템 창호로 한 케이스입니다. KCC LBF165라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 거고 훌륭하죠. 네,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클렌체를 한 거예요. 사진이 모든 걸 담지는 못하는데 네, 이런 고급스러운 클렌체가 들어갈 경우인 거고, 그러면 같은 세대 안에서 이렇게 믹싱이 됐을 때, 네, 혼합이 됐을 때 다른 공간과의 이제 문제. 그런데 사실 뭐 다들 먼저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거실이 아니라 다른 침실들을 보겠습니다. KCC의 일반 시스템 창호인 BR70이라는 모델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느낌이 뭐 괜찮죠. 근데 핵심은 어찌 됐건 거실과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고 나란히 보이는 이제 경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보시는 부분이 주방인데 클렌체가 있는 거실과 마주보는 후면, 거실의 한복판에 서면 이쪽으로 보면 거실창이 보이고 반대로 돌아서 보면 주방창이 보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일단은 컬러 자체를 맞춰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큰 위화감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녹아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 전략은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 클렌체라는 아주 좋은 창문을 특정한 어느 부위를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 선택은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하십시오라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일반적인 주거에서 볼 때 보통은 거실이 돼야겠죠. 왜냐면 거실에 제일 큰 창문이 들어가고 보통 거실에 가장 좋은 뷰를 담는 설계가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는 거실창 하나 정도는 M500이라는 클렌체 모델을 가지고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예. 네. 그러면 클렌체 브랜드의 현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클렌체를 우리 집 인테리어나 신축을 하는 작은 규모의 현장에 진행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접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유통 채널을 알아보자는 건데, 보시는 화면이 KCC 홈페이지에서 대리점을 서치하는 그런 화면인데 1차 분류를 창호에다가 두고 보면 흔히 얘기하는 KCC 창호 대리점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실제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판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개수를 보면 22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올라간 그 이맥스 클럽이라는 KCC에서 인증하는 그 클럽, 조금 더 필터링이 된 이맥스 클럽을 놓고 보면 90 몇 개가 되는 거죠. 클렌체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 이맥스라는 데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클렌체 이맥스가 따로 있는 거죠. 클렌체 이맥스로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2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총 17개만 뜨고 있고요. 리스트 안에서 그 일반 고객이 상대를 안 하고 큰 현장들 있잖아요. 막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짓는 소위 말하는 특판 대리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할 때 클렌체 쓰고 싶은데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클렌체 런칭한 지가 2,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정리화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반 창하고 다르게 굉장한 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품질 수준을 엄청나게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대리점들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KCC 본사에서도 품질 수준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업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죠. 잘 만들어내고 잘 가져다가 시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클렌체라는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쭉 유지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이냐라는 거를 심사를 하는 거고, 인증이 되면 이런 명판하고 인증서 같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KCC가 클렌체 많이 팔고 싶으면은 소매점이 막 엄청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아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상담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접점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리점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클렌체 브랜드의 현황이라고 주제를 갖고 얘기를 드릴 때 한 가지를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일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도 진행해보고 상담도 쭉 진행을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은 오해가 이겁니다. 클렌체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흔한 오해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클렌체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 이 클렌체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클렌체 CF 같은 거를 보거나 여러 판촉물을 보거나 홍보 컨텐츠들을 보면은 하이엔드라고 주장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는데도 고객님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창인데 신제품이니까 홍보를 조금 고급지게 하나 보다. 요즘에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목장갑을 하나 만들었어요. 목장갑 막 프리미엄일 필요도 없잖아요. 프리미엄 목장갑. 무슨 표. 프리미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마케팅 쪽에서. 그 홍보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간에 국내 최고, 세계 최고 뭐 이렇게 막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하이엔드라고 해도 그냥 좋은 창문이니까 하이엔드라고 했겠지, 이런 식 정도로만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비자의 과오는 아니죠. 잘못한 건 아니죠. 홍보하는 그런 쪽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예산이 어떤 고급창을 쓰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고, 예산도 일반 창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전체 공사 금액 책정이 돼 있는데, 클렌체가 고급 제품이고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라 일반 창 신제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견적을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초창기 때 이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고객님들 인지를 하고 하셨겠거니 하고 막 열심히 견적도 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출혈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 투입이 달갑진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빠듯하게 공사 일정을 준비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거 그거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 대안을 드릴 수 있죠. 저희는 KCC 일반 창이나 시스템 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또 금액 수정을 해가지고 잘 풀리게 되는데, 여튼 그런 겁니다. 이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래서 클렌체의 그 가격대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통상적으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들, 이중창들, 발코니 창호들 이런 거를 일반창 계열이라고 한다면, 일반창 계열보다 시스템 창호가 적게는 30%, 많게는 50%, 예를 들어서 1.5배가 비싸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스템 창호보다 클렌체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KCC 시스템 창호보다는 약 50% 내외는 더 보셔야 된다. 또 모델에 따라서는, 또는 공사 규모가 많이 커지면 공통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희석이 되면서 그 율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많게는 2배까지도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일반 시스템 창호 대비해가지고 1.5배에서 2배, 아주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면은 1.4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홈페이지 투어를 하면서 왜 이게 고급 창문이고 왜 좋은 건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음 투어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제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죠. M하고 G 시리즈가 있고 뭐 K200, T20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주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M 시리즈하고 G 시리즈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G 시리즈는 일반 소비자가 찾으시는 제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중창 형태인데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는데 이중창 구조를 택한 그런 것들이 주로는 어떤 현장성,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어떤 단지에 특화해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복합적인 형태의 시스템 이중창인데 여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복축유리 시스템 이중창. 이거는 일단 선택지에서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M 시리즈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다. M 시리즈가 M300, M500, M700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M300은 여닫이 문입니다. 힌지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인 거고 500하고 700은 슬라이딩을 기반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M300을 먼저 보면 이렇게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보는 턴앤틸트라는 방식, 턴 이렇게 열리고 틸트 살짝 이렇게 제껴져 있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열림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림 방식은 앞으로도 사라질 일 없이 오래 가겠죠. 이 형태는 워낙에 시스템 창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러면 같은 TT인데 어떻게 다른 거냐 보면 열관리율이 엄청 더 세졌습니다. 0.8대까지 정도가 일반 창호라고 보면 KCC 시스템 창호에서 TT 그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R70이라는 제품이 0.8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열관리율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은 건데 0.762가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 나오는 겁니다. 0.7대 정도면 패시브 하우스 또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같은 에너지 세이빙에 특화된 그런 건축물 유형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단열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3중 유리가 들어가는데 3중 유리의 총 두께가 T51이라고 돼 있죠. 51mm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인데 1등급의 단열 기준의 열관리율 기준이 0.9 언더기 때문에 0.9를 넉넉하게 패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 캡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렌체 대다수의 모델들이 이런 알루미늄 캡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캡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인 구성을 하는 주력 몸통부는 기본적으로 다 PVC 소재입니다. 단열이 좋은 PVC 소재를 갖고 있는 거고, 다만 PVC보다 알루미늄 외관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 그대로 캡, 커버를 씌우는 거죠. 커버를 씌워서 겉에 알루미늄 표면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호불호의 여지도 있고, 창문은 거의 다 PVC 창문인데 껍데기만 그렇게 알루미늄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지는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어떤 브랜드를 하거나 어떤 모델이나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할 때 제가 그간에 쌓아온 수많은 경험이나 아니면 제가 지향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죠. 클렌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한테 연결해주고 소비자한테 제안을 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캡 같은 부분은 저는 아직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캡은 선택사항이거든요. 캡을 끼워서 가는 현장, 빼고 가는 현장이 있는데 저는 알루미늄 캡은 일단 필수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순전히 외관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알루미늄 외관만 좋은 거냐, 그간의 PVC의 표면에 컬러링을 주는 방식이 엄청나게 진화를 했는데 알루미늄처럼 도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불소 도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랩핑은 기본적으로 필름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필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싼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 필름의 수준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막 촌티나는 우드무늬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기술 발전과 내구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름이나 도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일단은 클렌치에서 조금 유보적인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니까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창문이 설치되고 나면 겉에서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거를 칼로 이렇게 딱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밥을 자르면 김밥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단면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안쪽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격실, 챔버라고 하는데 이걸 다격실 구조라고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시스템 창호도 다격실입니다. 멀티 챔버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쪼개면서 이 부분에서 전부 다 각각의 공기층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단열을 극대화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얘기가 다시 나왔죠. 사실은 클렌체에서 홍보를 할 때 이 알루미늄 캡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어떤 그 주요 사항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홈페이지든 카탈로그든지에서 반복은 되는데, 아까 알루미늄 그 커버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 가스켓, 다격실 챔버다 이런 것들은 이 클렌체라고 해가지고 가스켓이 나온 건 아니죠. 이런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다격실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인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스템 창호는 다양하게 가로도 나누고 세로도 나누고 아니면 요건 빼고 여기는 통유리로 가고 전부 다 됩니다. 클렌체만 갖고 있는 특징은 아니고요. 네. 이제 M300을 본 거고요. M500하고 M700은 슬라이딩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레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일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숫자를 놓고 보면 0.697이 나왔죠. M300 같은 경우에는 7대인데 이거는 7 언더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열로 놓고 보면 5는 더 좋지 않냐, 0.4는 더 좋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이미 잊어버리셔도 될 정도의 성능 수준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차가 100마력도 못 넘고 150마력이 막 엄청 갈증이 나고 200마력이면은 체감이 쫙 와서 엄청 좋고 그랬지만, 지금 전기차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니면 내연기관에 터보 달아가지고 300마력 이렇게 넘어갈 때부터 일반인이 탈 때 300마력하고 400마력, 400마력하고 또 500마력 차이는 큰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0.9까지 갔었을 때는 자동차로 치면은 500마력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단열 수준은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항목들은 300에서 하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PS입니다. 구분란에 개폐 타입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 PS라고 돼 있죠. 이 PS는 퍼레럴 슬라이딩인데 말 그대로 수평 밀착이 되면서 슬라이딩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추가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클렌체로 왔었을 때 아까 단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슬라이딩 대비해가지고 금액 자체를 1.5배는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을 때는 뭔가 혁신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PS를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알루미늄 커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구동 방식, PS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PS가 클렌체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세계적으로 좀 선도가 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고급 라인업에는 들어와 있는데, 클렌체 정도 되면 PS는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PS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환기, 댐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클렌체 홈페이지 투어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따가 M500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격실 구조, 한복층 유리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M500을 구체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M700이 남았죠. M700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고급이 된 M500. 기본적으로 PS라는 구조는 똑같고 기본 베이스는 공유를 하는데,
거기서 더 고급이 된 거예요. 조금 더 럭셔리하게 만든 게 M700인데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보면은 G80, G90 정도 개념일 수도 있겠죠. G80 정도만 돼도 엄청 럭셔리한데 법인 대표님들 같은 분들이 좋아하는 G90으로 갈 거냐, 그런 선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M700이 클렌체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맞는데, 둘 중에 하나 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클렌체 정도 선택을 할 거면은 M500하고 M700 간의 가격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M700이 무조건 갈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고, M500하고 M700이 기본적으로는 PS 정도 되고, 나중에 말씀드린 댐핑도 전부가 되고, 또 단열 성능도 놓고 보면 단열 성능은 0.657,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0.8 언더가 될 때부터는 그거를 체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다, 추가돼서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M500하고 M700 중에서는 M500 정도에서 충분히 럭셔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700은 그런 컨셉의 모델이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고, K로 가보면, K는 이런 형태의 주방 공간에 많이 쓰이는데 꼭 주방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K200은 이런 유형의 제품이고 뷰가 강조되는데, 얘는 컨텐츠가 이미 있어요. 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그걸 보셔도 되고, 이 T는 도어입니다. 이런 도어를 얘기를 한 거죠. K하고 T는 구색이 필요한 약간 특수한 형태의 도어와 창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훑어봤을 때 요약을 다시 하자면, 핵심이 되는 거는 무조건 M 시리즈인 거고, 이 M300, 500, 700 중에 봤을 때 하나의 모델을 픽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M500이 위너가 아니냐. M 같은 경우에는 클렌체 런칭된 지가 2, 3년째인데 그 상관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많이 겪으면서, 대형 현장들 겪으면서 M500이라는 모델은 특히나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도 더 당금질이 돼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픽을 하고 싶다라고 보여지고, M500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렌체의 수많은 모델들 중에 창사빠남이 M500을 선택한 이유, 그 홈페이지 투어에서 모델들은 쭉 알아보면서 결국에는 M500이냐 M700이냐를 고민을 하는 거고, 두 개 제품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M700이 더 좋으니까 7이겠지, 5가 아니라. 물론 사양이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만큼 더 비싼 거죠. 네, 그래서 가성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M500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런데 하이엔드 브랜드라면서 무슨 가격을 고민을 하는 거냐.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고민 없는 현장은 없잖아요. 예산 고민이 없는 현장이면 구매 전략 같은 거 필요 없겠죠.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뭐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700 하면 됩니다. 근데 특히나 가성비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M500을 선택을 한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면 단열 성능이 0.697이다. 이거는 M700으로 가면 소수점 두 자릿수 정도는 바뀌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워낙에 좋은 숫자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열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 등급 둘 다 1등급인 거고, 1등급의 기준을 많이 패스해 갖고 온 1등급이고, 소재 뭐 이런 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외관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다른 핸들을 쓰고 아예 다른 하드웨어를 쓰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럭셔리한 외관을 M500이 갖고 있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M500을 선택을 해드리는 거고, M500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격실 구조, 단면인데 엄청난 부획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개의 멀티 챔버 구조를 갖고 있는 고단열 시스템 창호 프로파일 구조를 당연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특징이 PS, 퍼레럴 슬라이딩 개폐 시스템인데 이거가 사실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이 좋고 디자인도 엄청 훌륭하죠. 일반 시스템 창호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외부 마감들, 창호를 설치하고 나서 열면 보이는 부분, 닫힘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 그런 노출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를 설치를 해놓으면 일반 시스템 창호 보다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프트 클로징, 댐퍼, 이것도 PS 이 작동 방식을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S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M500을 가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클랜체인데도 LS였다. 기존에 쓰였던 TS였다. 뭐 이런 기존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혁신적이랄 건 없잖아요. 150%, 50%가 업된 가격을 주는데도 아주 크게 디자인이나 좋아지고 열 관리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최신 하드웨어 방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수평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슬라이딩이 되는 건데 육안으로는 슬라이딩은 당연히 보이실 거고 핸들 작동을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눈에 잘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카니발 같은 차들 있잖아요. 레이나 스타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어들이 옆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닫힘 상태에서는 꽉 이 수평 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겁니다. 이런 방식을 PS라고 하는데 왜 좋냐? 슬라이딩은 한국인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열리기를 원해요. 도어처럼 힌지를 갖고 열면 실내가 침범이 되고 이러니까 이걸 좋아하십니다. 슬라이딩만 되면은 약점은 기밀이 굉장히 약하죠. 수밀도 약하지만 물이나 공기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가서 정해져 있는데 딱 그냥 붙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꽉 물어준다. 앞쪽으로 꽉 물어주면 기밀이나 수밀 성능에 굉장히 좋은 거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틸트 앤 슬라이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이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TS라는 제품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가 싫은데 이 창짝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창짝 벤트가 앞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는 방식이 살짝 나오는 게 아니라 덜컥하고 완전히 그 허공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기본 왔다 갔다 하는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의 어떤 암대 같은 애를 타고 완전히 앞으로 덜컥 튀어나오거든요. 이때 튀어나오는 그 느낌 자체가 감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덜컥 튀어나오고 뭔가 무리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또 다시 집어넣어 줄 때도 이렇게 무거운 걸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거동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창짝에 이렇게 큰 뭉치를 달아줘야 돼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TS를 피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진화를 시킨 게 PS인 거죠.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풀려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슬라이딩을 이렇게 다시 시키고 핸들을 다시 하면은 돌리는 순간 이렇게 미세하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꽉 접점에서 하드웨어들이 잡아주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는 굉장히 진화한 방식이고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PS가 가장 진화된 방식인 거고 클랜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수입 창호에도 들어가 있고 이건인이나 LX 중에서도 고급 모델은 PS 방식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보면 여기에 화살표를 왜 그려놨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명을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김밥처럼 직각으로 잘라놓은 이 단면인데 이게 움직이는 창짝이거든요. 창짝에 유리가 3중 유리 3겹짜리 유리가 보이는 거고 이거는 골조에 붙어있는 프레임 부분입니다. 창짝은 앞뒤로 이렇게 수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면으로 보면 옆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단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TS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 점을 보시면 이 창짝이
요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덜컥 이렇게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화살표에서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요 정도만 거동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PS가 갖는 필요한 거동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려 있을 때, 여기가 꽉 이렇게 물려 있을 때고, 아까 보시면 핸들을 위로 쫙 돌려주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풀렸을 때 또 틈이 발생을 해요. 그 틈을 통해서 소극적인 환기도 가능하다. 클렌치 판촉 자료 같은 걸 보면 나이트 벤틸레이션이다, 야간 환기라고 하는데 밤에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자면 환기가 소량으로 장시간 동안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용어를 세련되게 하다 보니까 나이트 벤틸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 클로징이나 댐퍼라는 거는 이거를 밀면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딱,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소프트하게 그 위치를 잡아서 쑥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댐핑 기능이다 하고 있는데, 댐퍼라는 하드웨어 부재가 이 소프트하게 클로징을 구현시켜주는 하드웨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댐핑 기능이다, 소프트 클로징이다 하는 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클렌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클렌체 모델 중에 원픽으로 택한 것은 M500이라는 모델이고, 이 M500이 비싼 창문인데 이거를 전체 세대를 하기보다는 내 애정하는 공간, 또는 손님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정말 좋은 창문 했구나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하나 딱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른 창호들로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시공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사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